가족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춘기의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리듬을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 청소년 문학의 아이콘 모리에토의 데뷔작 리듬,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춘기 성장 소설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내 안에 리듬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에토라는 작가의 리듬이라는 책을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글자들도 이게 약간 청소년 문학 느낌이라서 커요. 그래서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파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술술 금방 읽힐 수 있는 작품입니다. 글은 일본인 작가가 썼는데 그림은 이제 장혜리라고 한국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글판은 이렇게 한국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모리에토라는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0년 데뷔 이후에 변화에 흔들리는 어떤 사춘기의 그 남녀, 소녀들, 그리고 자기다움, 그러니까 자기 안의 리듬, 이런 주제들을 되게 섬세하고 힘있는 문체로 좀 써왔고요. 2006년에는 일본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중문학 부분에서 나오키상을 수상을 하면서 일약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로 거듭났죠.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컬러풀 혹은 다이브 이런 작품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돼서 또 화제가 됐고요. 이 책 역시 그 모리에토의 데뷔작이니까 사실 데뷔라는 거는 본인 좀 약간 어설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정수를 처음에 딱 녹여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보아도 첫 곡은 진짜 완전 힘을 빡 줘서 제일 잘하는 거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리에토의 그 정수가 녹아있는 그런 데뷔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부터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리듬을 찾아가는. 특히 청소년들은 내 리듬이 뭔지 몰라. 내 BPM이 뭔지 모른다고. 내가 막 80bpm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120bpm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140bpm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180bpm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되게 잘 그리고 있는 그 모리에토인데 역시나 이 책이 바로 제목과 함께 그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소녀 사유키고요. 중심 인물로는 사촌오빠 이제 신짱이라고 불리는데 신지, 그리고 반 친구 테츠, 그리고 언니와 이제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유키는 늘 곁에 있는 사촌오빠 이제 신짱을 되게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촌동생들에게 제가 이제 외가친가다 첫째인데 사촌동생들에게 약간 신적인 존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제일 이제 하층민인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키도 사촌오빠 신짱을 동경합니다. 그런 신짱은 학교를 그만두고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록밴드에 이제 빠져 사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일탈 혹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촌 오빠죠. 그런데 어느 날 신짱의 집, 그러니까 큰 집이죠. 사유키에겐 큰 집에서 부모님들의 이혼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사유키는 가족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반 친구 테츠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요. 사유키는 그를 외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쉽게 선뜻 도와주지도 못하는 모순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언니와는 이제 사소한 갈등, 언니는 되게 모범생으로 나오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소한,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신짱하고 놀지 마. 어렸을 땐 다 같이 놀았는데 이제 크니까 신짱하고 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언니하고 사소한 갈등에 계속 이제 휘말리게 되고 부모는 성적과 장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봐도 뭔가 그 사춘기의 그 힘듦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유키가 계속 그런 과정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나는 나다움, 즉 나만의 리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작품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사유키는 좌절의 순간마다 마음속 북소리처럼 자신 안에서 울리는 리듬을 의식합니다. 그 리듬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스스로를 잃지 않게 만드는 자기만의 박자, 바로 자기다움의 은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품 주제는
뭐 일단 첫 번째로 자기다움이죠. 그게 가장 크고요. 음악, 뭐 밴드, 북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들이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면의 자아를 붙드는 그런 은유가 되고요. 신짱 이제 사촌 오빠가 이제 밴드에서 연주하는 그 소리가 사유키가 스스로 발견하는 마음속 리듬과 겹쳐질 때 그 사유키는 살아있음도 느끼면서 또 갈등도 또 계속 생겨나게 되죠. 또 이 리듬을 통해서 사춘기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계속 저는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었었고, 저는 뭐 사춘기가 뭐 되게 세게 오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뭐 따돌림 앞에서 느껴지는 무력감, 뭐 저는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긴 한데, 뭐 주변에서 친구들도 뭐 크게 따돌림 일진들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명을 저희는 따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일진들이 다 돈을 뺏었지. 그래서 그 따돌림 앞에서의 무력감은 간접적으로만 좀, 근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이 사촌 동생 나 신짱 어쨌든 사촌 동생이 따돌림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는 제가 알고요. 또 본인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사촌 신짱의 가족이 이제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좀 해체된다라는 거에 대한 상실감. 저는 뭐 부모님이 되게 금술도 좋으시고 하지만 뭐 가족 모두 다 뭐 어떤 그런 불행한 지점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본인 어떤 바로 윗가족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상실감을 좀 경험을 한 적도 있었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신짱이 나중에 도쿄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한 오빠와 거리감이 생기는데,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학창시절 때 누군가 짝사랑, 첫사랑 이런 거 해보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됐을 때 마음 아파해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춘기 시절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을 여기서 다 이 책에서도 짧은 페이지에 녹여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사실 진짜 저는 중요한 건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불변은 없다. 이거를 정말 적확하게 딱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해체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촌 가족과의 어떤 그 부모님의, 사촌 부모님의, 그러니까 이모였나요? 고모였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부모들의 이혼.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가족이 그렇게 해체됐을 때 그 사유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영원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건 없고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점 어른이 되어 나가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화에 크게 아파하지 않는 존재, 그게 어른이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에 유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어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변화라는 것들을 처음 맛보기가 어렵잖아요. 제 조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 특히 둘째 조카는 진주에서 태어났고, 진주에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를 둘 다 다녔었는데 지금 올해 초에 서울로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엄청 큰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주가 좋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위례인데 진주가 좋아, 위례가 좋아? 아직도 진주가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친구들하고도 떨어지고, 친구도 몇 명 없는데 그 나이 때는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릴 때는 진짜 그 변화가 너무 힘들고 아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른이구나, 어떤 변화가 와도 크게 아프거나 힘들지 않구나, 체념, 이게 좋은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문체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모리에토는 수채화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맑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근데 또 절제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감정을 아주 적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약간 음악적 구조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리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건이 이렇게 고조되다가 잦아드는 이런 파동이 뭔가 음악 같다? 그러니까 리듬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1인칭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키의 시선에서 책이 이제 쭉 서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 사춘기의 내밀한 감정을 우리가 엿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다시 나도 그때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괜찮은 그런 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이제 일본 중고등생의 바이블로 이제 회자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세밀한 그 조사, 그러니까
조사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되게 세밀하게 청소년기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일상 장면에서 나오는 그 감정의 미세한 떨림들을 제대로 포착을 하는데 따뜻한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읽는 내내 진짜 저는 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뭐 제 어릴 때 나왔던 사건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읽으면서 나도 그때 그랬지. 그래서 읽으시면 진짜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을 출판했던 일본 고단샤에서는 이 책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주저앉을 때 마음속으로 리듬을 잡아라, 이 문구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뭐 공부를 할 때, 뭐 친구 관계에 있을 때, 뭐 부모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지점에 있을 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본인만의 리듬, 남들에게 이렇게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본인만의 리듬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듬은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가고 마음은 흔들린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울려야 하는 건 내 안의 리듬. 만약 지금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책이 분명히 속삭일 겁니다. 주저앉지 마. 네 안에는 언제나 너만의 리듬이 있잖아. 오늘의 책 모리에토의 리듬. 혹시 당신도 지금 자기만의 리듬을 찾고 있나요?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족 안녕.